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낮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 어제 10월 9일 한글날인데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도 제가 근무하는데도 우리 사무직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나왔어요. 사무직 직원에 보니까 한 80%는 안 나오고 한 20% 정도는 나왔고, 우리 여기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왔고 그렇습니다. 한 80% 나오고, 생산직에도 한 몇 사람은 안 나오고, 그 자율이죠, 저건. 그리고 나는 여기 이제 그 생산직에 있으니까 오늘은 안 놓으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지난주 토요일도 내가 쉬었기 때문에 일이 여기 진짜 뭐 눈코 뜰 사이 없습니다. 아침에 여기 6시 반에 도착해 가지고 정말 그 뭐 눈코 뜰 사이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원칙적으로는 이 점심 시간에도 일을 좀 해야 될 입장인데 뭐 영상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쉬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최종 그 관심사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 정치판을 보는 거기 아주 내 지금 최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난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정치판을 보는 거고,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뭐 일본, 중국, 러시아의 그 동향 그거 보는 것이 또 세 번째고,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의 그 정치 흐름 이거 보는 것이 최고 그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래 됐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제 내가 그 잠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때까지는 말을 좀 내가 좀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빙빙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고 이 세상에 그 100% 지지는 없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든지 막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럼 막 말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내가 이제 댓글을 나는 거의 신경 안 써요. 왜냐니까 내가 유튜브 올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명을 안 하고 뭐 내가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비실명으로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뭐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기 싫어 가지고 댓글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얼핏 하면은 그게 이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분들은 또 호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어제 내가 했더만은 정말 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면은 오거돈 씨라고 있어요. 오거돈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 하시다가 성추행으로 아마 지금도 교도소에 아마 있을 거예요.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상수도 사업본부장님도 했고, 내가 이제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그분이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장님을 했어요. 하시다가 이제 해양대학교 총장도 하시다가 부산시장을 했는데, 그분이 말을 좀 더듬거든요. 말을 좀 더듬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성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거돈 시장님이 직접 부르는 것은 내가 직접 뭐 가까이에서 보고 그러진 않아도, 그분이 노래하는 것을 내가 얼핏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정말 음성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그분이 한번 거기에 오거돈 시장님의 이제 독창회인가 그게 한번 있었어요. 그걸 할 때 정말 노래 잘하시대요. 맑고 청아한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이제 성추행으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참
참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은 옛날 그 이조 시대 때 같으면은 뭐 그거는 성추행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옛날로 말하면은 부산의 사또인데 사또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옆에 뭐 기생들 옆에 있고 말이지 뭐 그런 거 뭐 하는 거는 뭐 여사로 하는 건데 지금 시절이 바뀌었으니까 그때하고는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 뭐 좀 안 그래도 뭐 요즘 뭐 여자들 이렇게 조금 쳐다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나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성교육을 많이 받아요. 공무원들 성교육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6년 전인데도 성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저 부산시청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도 받고 공무원 교육은 저기 어디냐 하니까 지금 인재교육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꿨지. 전에는 남구 대연동인가 수영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공무원 교육청이 있었는데 거기서 옮긴 지가 오래돼요. 저게 금곡 쪽으로 옮겼어요. 인재개발원으로 바꿨는데 인재개발원에서도 우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부산시청에도 이제 그 교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받고 그 뭐냐면은 부산시청 그 1층에 보면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대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그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엄청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일반 회사에 비해서 회사 직원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성추행이 좀 적을 거예요. 적을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그 교육을 받게 되면은 여자들을 보기를 아주 돌처럼 봐버리면 딱 돼요. 절대 뭐 보는 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엄청 시급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섹시하네요. 이제 이런 말은 뭐 여사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자 보고 섹시하게 생겼다 이런 말 하면은 성추행 바로 성추행입니다. 아주 진짜 뭐 사과를 깍듯하게 해야 넘어가지 안 그러면은 그래요. 뭐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자하고 뭐 원치도 않은데 이렇게 뭐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그 성추행이지. 그 말이 또 어떻게 이리 갔나. 나는 말을 하다 보면은 뭐 자꾸 옆으로 빠져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100%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이승만 대통령님 때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이렇게 뭐 모시는 그런 자유당 국회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야 뭐 깍듯하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님을 건국 대통령 나라의 아버지라 그랬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야당에서는 독재한다 이래가지고 비판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나파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 죽고 나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말이지 이 굶주림으로부터 살리게끔 그런 강한 그런 정치를 펼치고 나갔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삼선 개헌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이것도 이래 되니까 삼선 개헌하고 이제 또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 밑에 애들이 막 대드는 거야. 이 지금 정치판으로 보면은 강하게 밀어붙여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오치성이 내무부 장관 사건을 볼 때에 그 당시 4인방 김성곤이 길재호 김진만이 백남욱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뭐 신민당하고 힘을 잡아가지고 오치성이로 목을 날렸으니까
그 유야 그 뭐야 그 실미도사 실미도에서 그 이제 군인들 난동을 이제 부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핑계 삼아서 날렸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항명을 한 거거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밑에서 네 사람이 신민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을 완전히 대통령의 말을 거역했으니까 얼마나 그 열받겠느냐고. 이 새끼들 그냥 그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엄청 수모를 당했다고. 내가 그 윤창중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랫도리를 벗겨버리고 웃도리만 입혀놓고 수염을 다 뽑았다 그러잖아요. 수염 뽑은 이야기는 뭐 많이 알아요. 그 아랫도리를 벗겨놓고 이제 그랬다니까. 아래 그 저 헌트 영화 보니까 아랫도리고 뭐고 싹 완전 빨갛게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는데 뭐 그런 영화 장면이 있던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만 뭐 그러나 뭐 박종철 사건 이런 거는 물고문한 거잖아. 그거는 틀림없이 뭐 다 밝혀진 거고. 그 뭐 김종필 총리도 말이지 저게 전두환 들었을 때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험한 일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많이 울었다 그러고. 아 그건 그렇고 그래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노를 한 거지. 이 자식들 말이지 버리정마리를 진짜 고쳐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완전히 한 방에 가버리는 거지. 가고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될까 싶어서 이제 유신체제로 해가지고 시를 막 영구집권이라고. 그는 뭐 유신헌법 보면 그래요. 영구집권 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차라리 장개석 총통처럼 말이지 영구적으로 저 이후에 그 김일성 김정일처럼 그 정도로 영구집권을 했으면은 지금쯤 뭐 전 세계에서 3위권이 들었을 거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영구집권 유신체제 하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가. 박정희 욕을 얼마나 하느냐고. 온갖 욕을 다 했다고.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동길 박사 욕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민주화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 뭐 김동길 박사뿐만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셀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엄청 뭐 험한 말을 많이 했다고.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번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도 그 심정을 모르고 말이지 또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화도 세계 제일이고 산업화도 세계 제일이고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정정치가 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중산주의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의 3.3 정책이 딱 펼치기 제일 좋은 환경이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그 뒤에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짜 민주화가 됐잖아. 지금 해가지고 어제 아래 그 뭐고 토요일 날 그저 서울에서 지금 뭐 윤석열 탄핵 타도 운동 하는데 그 대학생들 나와서 발언하는 거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차마 옮기지를 못해요. 옮기지를 못한다고. 아주 참네. 그것도 내가 동영상 올리지를 못한다고.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저기 카톡에도 못 올려요.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 목이 지금 달랑달랑 거린다고. 지금 쌍방울 이걸 치고 그 다음에 두산 이걸 치가지고 말이지. 두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족치니까 그 뇌물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성남 FC 이걸 가지고 뇌물 줬다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도 자꾸 조지니까 뇌물은 쌍벌죄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으면 지금 이제 야당 대표단 말이에요. 야당 대표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그 진짜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렇고 그 밑에 그 사무총장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광재도 그렇고 그 밑에 그 이낙연이를 주축을 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고 좀 국민의힘은 거의 대부분이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내각제라는 말을 안 써요. 대통령 분권제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서 내각제 하면 다 싫어하니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분권제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식으로 한다. 이제 이거거든. 이게 바로 내각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에 걸림돌이 되는 이재명이를 자른다는 그런 말이거든. 두 사람이 힘을 합쳐보면 잘려나간다고. 이런 판에 어쨌거나 말하거나 지금 이런 판이라고. 이런 판에 코에 금은 코걸이고 귀에 금은 귀걸인데 권력을 가진 놈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눈 밖에 딱 벗어난다든지 미운털이 박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날리는 것은 뭐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참 말하기도 참 어렵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을 시원하게 못한다. 그리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승만, 박정희 그런 위대한 대통령님들도 이렇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욕을 또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뭐 내가 지금 현재 그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 뭐 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라 어제 보니까 수라 이야기도 했고 수라장 그런데 자기하고 의견이 틀린데 가지고 수라장도 이러는데 그게 만약에 이권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생결단하고 수라장 진짜 수라장이 된다고. 뭐 이권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어떤 분들이 그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이거 선생님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법니까 그러더라고. 일전도 없지. 이거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광고가 좀 달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구독하는 숫자가 좀 이래 있어야 돼요. 이게 10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만 구독자하고 20만 구독자 뭐 이래 있으면은 그게 아마 광고 붙는 것도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10명, 20명 같으면 그게 없잖아. 그런데 한 1000명인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서 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구독자가 많으면 내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진짜 뭐 1000명 가까이 1000명 넘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좀 탈퇴를 해주세요. 내가 그래 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 단 1원이라도 참 1원이라도 뭐 생긴다 그러면은 그 국가혁명당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영성센터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제 100% 바쳐버리지.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느 정도 뭐 먹고 살만한 그 정도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욕심할 필요 없어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한 몸이야. 내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느냐고. 저 버스들, 지하철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내를 위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내 거와 큰 의미로 보면은 내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 한 몸이라고 그냥. 그 뭐 색불 20이고 공불 이색이고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고 어제 총재님도 한번 언급하시던데 한 번도 언급하시는데 그런 걸로 놓고 볼 때요 뭐
천지가 나와 한 몸이잖아. 그런데 무슨 놈이 욕심이 필요하느냐고. 그러나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아무 집에나 들어가 잘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학고방 같은 집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집이라도 만족을 해야지. 라면 한 그릇 먹어도 아이고 뭐 고맙다 하고 먹는 말이지. 나는 진짜 어디 가서라도 10,000원짜리 넣는 데는 부담이 돼요. 많이 하면 요즘은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서 한 8,000원 정도. 그래도 찾다 보면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5,000원짜리를 좀 찾아서 많이 다니지. 아직 5,000원짜리 밥이 있습니다. 6,000원짜리도 있고. 만약에 무슨 그래요. 말이 옆으로 많이 가버렸는데 내가 왜 이게 정치 현실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면은 총재님께서는 어제 2년 있으면 알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2년 있으면 알게 된다 그랬는데 거기 뭐를 알게 됐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알게 된다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그 돌아가는 정치판 이것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봐요. 보는데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총재님께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영상 같은 거 올리는 것을 별로 좀 카톡에 관리하는 주방 방장님들이 카톡을 주관하는 방장님들이 좀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걸 올라오면 삭제를 하고 그러는 거 봐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하나 올렸는데 전체 여러 사람 보는 데는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남 싫어하는 일을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한 또 그렇지만 또 이제 공유할 거는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경남방하고 우리 진례 영성센터방 그리고 이제 또 딴 방에 하나 올렸어요. 그 뭐냐 하니까 최대집 씨라고 나이는 이제 원래 51살인데 이제 40대 대한 의사협회장을 하신 분이고 이번 20대 대통령에 출마는 못했어요. 예비 후보는 아마 등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진짜 대통령 한 번 출마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서류를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출마를 못하니까 시간도 좀 못하면은 거기 또 탈락이 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출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서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하튼 출마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을 직접 해놓은 게 딱 잘라서 나온 게 있더라고. 거기 보통 보면은 윤석열 퇴진 운동하는 그런 시간 운동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3시간, 4시간짜리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을 다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최대집 의사 협회 회장님 역임하셨던 분, 지금도 그분 목포 출신이고, 지금도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은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여기 회원님들은 좀 참고적으로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라고. 내가 그거 올려가지고 내한테 뭐 덕대끼리 뭐가 있느냐고. 어제 총재님께서도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무료 급식하는데 이 급식하시는 급식을 도시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받고 날씨가 지금 추워지니까 바깥에서 추운 데서 또 먹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울 때도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도시락은 줬지만은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이러면은 먹기가 힘드니까 어느 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잡수시라. 따뜻하고 비 바람도 피할 수 있는데 그런 건물을 한번 지어볼까 이 생각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고, 또 주위에 있는 그 식당 해가지고 또 벌어먹고 사는 그런 또 소서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총재님 입장으로 봐서는 천지의 어버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입장으로 보면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 돼야 되고 이 사람들도 잘 돼야 되고 하는데 그 갈등을 느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사람도 잘해주고 싶은데 좀 따뜻한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공간을 있어가지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밥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주위 식당에서도 반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갈등을 느낀다라는데, 그 원래는 그 밑바탕이 진짜 무궁무진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총재님의 뭐 1억 분지 1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정보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다 하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최대집씨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이가 이 사람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딱 동영상을 따가지고 올리면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지금 돌아가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돌아가는 것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에 휩쓸리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것은 절대 안 되지, 그거는. 여기서는 진짜 그 총재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 참석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더라고. 그래 보면은 그 내가 변희재 씨 이야기도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해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분이 사심이 없고 또 많이 배웠고 또 현실 정치 참여에 진짜 부딪히 가지고 한다고. 아는 것도 그냥 그 책을 보고 학교에서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막 부딪히 가지고 터득해 가지고 아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부딪히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터득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내가 귀담아 들어요. 꼭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최대집 씨하고 이제 변희재 씨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타도 운동을 하는데, 그리고 최대집 씨는 그러잖아요. 금년 12월 달까지 좋은 말 할 때 그냥 윤석열 정부가 내려온다. 하야해라. 그리고 내년 1, 2월 달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 해라.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새로운 정부가 나와야 된다 이러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멋진 행복 인생인가 하는 그런 또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분이 그 관상을 잘 보더라고요. 관상을. 그래서 내가 관상을 잘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그 관상을 보고 그분이 논하고 또 코를 보고 논하더라고. 그럼 뭐 나는 내 관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관상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2016년을 이야기하더라고. 2016년 되면은 탄핵을 당하든지 하야를 하든지 그래야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같으면은 앞으로 2013년, 14년, 15년, 뭐 앞으로 3년, 한 4년 될 때 이제 탄핵이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앞으로 3년은 더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럼 뭐 3년 갈지 5년 갈지 끝까지 갈지 나는 모르지. 모른다고.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또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아래 누구한테 뭐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고 그러더라고. 고모님 몇 월 달에 된다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더라고. 워낙 이제 기대가 컸다가 실망이 되니까, 작년 총선하고 대선하고 워낙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알겠습니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내년 봄으로 봅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냐하니까 여러 살 나도 이제 내년 봄에는 이제 이게 뭔가 하야를 뭐 탄핵을 하든지 뭐 탄핵이라는 말은 나는 잘 안 쓰는데 하야 자기가 알아서 내려오는 거 나는 그 정도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확정은 못 짓지. 확정 지은 거는 2022년 이번 상부 대선 때 허경영 총재는 확실적으로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뭐 안 됐지만은 지금 이제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야기 할 만하니까 끝쳐버리는데 일 때문에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오늘 박지원 전 정보원장은 국민의힘 차기 대표로 권성동이나 윤상현이나 나경원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아니면은 윤상현이라고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첫 번째 사위 됐던 분.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님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윤상현이라고.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고, 우리 정치 읽기 보면 박상훈 씨 있어요. 그 사람은 안철수 아니면 김기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는 견해가 틀린다고. 박지원이가 보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이나 안철수는 없어요. 그런데 박상훈은 안철수나 김기현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모르지. 자,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현상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 세계 황제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 틀림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래 보지. 참, 박정희나 이승만 같은 그런 대통령한테도 참 그렇게 아주 험악한 말로 반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하물며 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뭐 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석 씨라고 있어요. 한동석 씨가 우주변화 원리를 썼는데, 이분이 쓴 책이 진짜 상당히 난해합니다. 일반인들을 볼 때는 어려운데, 나도 그 책을 뭐 진짜 좀 솔직한 말로 뭐 너무 난해하니까 뭐 시도를 못 해봤는데, 진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고 나시면은 진짜 한동석 선생님의 우주변화 원리 이것을 내가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래 할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게 많습니다. 박인수 선생님의 그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한동석 선생님의 이제 우주변화 원리 이것도 또 옳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한동석 선생님의 이제 생애를 연구해가지고 또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박사학위인가 석사학위인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유명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연구해가지고 석박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유명해질지 안 될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래도 참 말하기가 그렇네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말 안 하겠습니다.